안녕하세요. 저는 ABL80에서 엔지니어링을 담당하고 있는 정주홍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저희가 어떻게 비용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의 저희 관리 방식에 오기까지 정말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최고로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노하우의 영역은 공개된 정보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다른 좋은 방법 없나? 같은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더 힘들게 더 오래 걸려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고민 끝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공유 드리고 다른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미 잘 하고 계셔서 이 발표 내용이 별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냥 우리 잘하고 있구나 같은 자신감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것은 운영 노하우에 가까워서 다른 대단한 기술들을 쓰는 거는 없고요. 사실 그 AWS에서 CUR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 비용 데이터를 받아보는 기능이 있는데 그렇게 받아온 데이터를 이제 간단한 파이썬 코딩이나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ABL80과 에어브리지 소개를 먼저 드리고 어떤 대시보드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실제 저희 대시보드 예시도 보여드리고 주요 운영 프로세스나 고도화 과정 그리고 공유하고 싶은 교훈들을 설명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개입니다. ABL80과 에어브리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ABL80이라는 회사에서 에어브리지라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에어브리지는 데이터 수집, 광고 채널 연동, 빅링크 관리, 광고 사기 방지 등 다양한 마케팅 성과 분석에 필요한 니즈들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는 마케팅 성과 측정 솔루션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회사가 메타와의 공식 파트너가 됨으로써 이제 전 세계 7개밖에 없는 이 회사들의 공식 파트너인 마케팅 성과 측정 솔루션 중 하나이고 국내에서는 저희가 유일합니다. 네, 설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어브리지는 데이터 처리를 많이 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서버비가 원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기억해 주시고 이후 발표 내용들을 봐주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제 눈에 보이는 예시가 있는 게 훨씬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뷰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언급할 저희 조직의 특징이 있는데요. 저희는 데이터를 볼 때 구글 시트를 활용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조직입니다. 구글 시트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요. 원천 데이터들을 구글 시트에 올려두면 그걸 가공한 데이터를 만들어 보기도 쉽고 또 다른 구글 시트의 데이터를 불러와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간단한 수준의 시각화도 할 수 있고 셀별로 코멘트를 달아서 설명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대시보드들을 구글 시트로 만들어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저희가 실제로 비용 점검 미팅에서 활용하고 있는 뷰인데 팀, 환경,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등 태그별 일자별 비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블러 처리를 한 부분에는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의 양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블러 처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색상 처리가 된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붉은색이면 높음, 푸른색이면 낮음을 의미하고요.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의 경우 수집한 데이터 양에 따라서 비용이 나가는데 일자별로 편차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비용이 튀면 이게 왜 튀었지? 하면서 막 다시 데이터를 찾아보고 이런 게 되게 번거로워서 중요한 변수를 같이 볼 수 있게 해두니까 훨씬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고요. 보시면 태그가 데브옵스라는 팀에서 데브 환경에서 인프라라는 서비스에 디폴트 태그가 붙어 있는 게 일자별로 이 정도 비용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토탈 비용은 어떻고 이제 제일 아래 보면 스파크 라인이 있어요. 이건 이제 일자별 추이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이따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벤트 수 표시랑 비슷하게 이 비용에도 비용이 많이 나간다는 붉은색, 더 적게 나간다는 푸른색 같은 색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리소스가 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탑뷰인데요. 각 리소스에 대해서 총 비용과 일간 평균, 월간 평균, 그리고 총 비용 중에서 이 비용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퍼센트로 표기된 것은 태그 처리가 안 되어 있거나 태그 처리가 되어 있더라도 비용 비중이 작아서 여집합으로 합쳐둔 것인데요. 보시면 2.42%로 상당히 적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태그 관리를 위해서 고생을 좀 한 덕분에
태그 처리가 되지 않아서 여집합 처리가 된 비용은 1% 미만이고요. 구글 시트 한계상 데이터를 너무 많이 올리면 문제가 돼서 태그 처리가 되어 있더라도 합쳐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높은 2.42%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어카운트들이 월별로 얼마나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정치를 보여주는 대시보드예요. 여러 어카운트들에 대해서 현황을 확인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어카운트들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추가적으로 분석 및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주요 운영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주기적인 비용 점검인데요. 저희는 2주 주기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잦다고 보일 수도 있긴 한데요. 저희가 비용을 점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보다 주기가 뜸하면 변동사항 트래킹이 어려워지기도 해서 2주 정도 주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비용 점검을 할 때 이날에 비용이 왜 튀었는지 같은 거를 코멘트에 남기거나 하는데, 2주 전 정도의 일은 그때 내가 무슨 작업을 했지 같은 거를 기억하기가 쉬운 반면에 이제 뭐 한 달쯤 되면 거의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주에 한 번 점검을 하는 것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또 이제 의도하지 않게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는데, 적어도 2주에 한 번 점검을 하면 이제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비용 점검 주기가 짧은 만큼 저희가 많은 것들을 자동화해 뒀는데요. 발표 도입부에서 보여드린 그 시트의 스냅샷을 만들어서 이 미팅에서 같이 점검을 하는데, 그 스냅샷을 만드는 것도 자동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노션에 저희가 회의록을 만드는데, 그 회의록을 만들고 알림을 주는 것도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캡처가 그 2주에 한 번씩 미팅을 위해 사용하는 시트와 노트를 생성하고 슬랙으로 알림을 주는 것의 예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자동화를 해둔 덕분에 2주에 한 번이긴 하지만 미팅 시간은 30분 이내로 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셀에 댓글을 남길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리뷰를 하다가 어느 날부터 비용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왜 비용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건지 사유를 쓰도록 하고 있고요. 또는 비용이 줄어들어서 푸른색으로 표시된 곳은 왜 비용이 줄어들었는지도 남깁니다. 비용이 갑자기 많이 나온 이유를 확인하다 보면 RI나 세이빙스 플랜이 적용되지 않아서인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음 계약을 어느 수량으로 가져갈지에 대해서도 논의하는데, 보통 분기에 한 번 정도 다시 계약을 갱신하는 것 같고, 캡처는 저희가 세이빙스 플랜 현황을 시각화한 건데요. 푸른색은 세이빙스 플랜으로 커버되고 있는 비용의 양, 붉은색은 커버되지 않고 있는 양, 그리고 노란색은 세이빙스 플랜 계약 수량보다 실제 사용량이 더 적어서 숏폴이 나고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계약 수량을 변경했을 때 이 커버리지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시각화해서 계산 결과를 볼 수 있으면 얼마의 계약을 가져가는 게 가장 최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이런저런 논의 사항들을 정리하고 액션 아이템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개발 과정에서 예상 비용을 미리 파악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제품 특성상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기존 기능을 변경할 때 워크로드에 큰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용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이벤트 처리 과정에서 이 DB를 여러 번 호출하는 로직을 작성했다가 나중에 예를 들면 오로라 DB 같은 경우에는 IO당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게 갑자기 엄청난 비용이 튄다거나 하는 것과 같이 비용 변동이 큰 것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험들을 좀 하면서 이제 어떤 기능 개발하기 전에 예상 비용을 미리 뽑아야 된다라는 게 좀 뽑는 게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상 비용을 보고 이제 이 비용이 나가지 않게 하려면 구조 개선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의사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차라리 아예 이 기능을 개발을 포기하자 같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는 테크 스펙을 작성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테크 스펙은 이제 코딩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계획을 작성할 때 내가 DB를 몇 번 칠 거다 같은 거를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예상했을 때 비용은 얼마로 예상이 되는지 같은 걸 쓰는 거죠. 그래서 테크 스펙을 작성하면서 작업자 스스로도 비용 산출을 해보고 또 동료가 함께 리뷰를 하는데, 그 리뷰를 하는 과정에서도 더 최적화할 수 있는지나 다른 접근을 할 수 있는지 같은 논의들을 더 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비용 점검 미팅에서도 이 문서를 공유받았던 다른 동료가
이것 때문에 비용이 뭐더 많이 나온 것 같다 혹은 더 줄어든 것 같다 같은 코멘트를 하기에도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종종 별도로 최적화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파이썬으로 개발되어 있던 서버를 고로 마이그레이션 한다거나 그런 것 같은 일들인데, 보통 이런 일들은 아시다시피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리소스가 많이 필요한 만큼 프로덕트 개발 일정이나 비즈니스 상황 등을 고려해서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견적 작성 시에도 원가를 참고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그 사스 개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이제 세일즈할 때 견적이 나갑니다. 네, 그때 이제 종량제인 분들에게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 고객사별로 워크로드가 매우 상이해서 별도 협의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 이벤트 수집 현황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백오피스도 만들고, 그리고 뭐 그 양에 따른 비용의 예측치를 뽑을 수 있는 계산기 같은 것도 있고요. 이런 정보들을 참고해서 계산된 서버비를 함께 고려해서 견적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고객사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그런 데이터들을 참고해서 별도 조치 계획을 수립합니다. 활용도가 낮은 제품 기능을 오프한다거나 뭐 다른 커스터마이징들을 하는 게 조치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운영 프로세스 중에 몇 개의 고도화 과정에 대해서도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용 점검인데요. 부끄럽지만 아주 초창기에는 청구서만 확인하곤 했었어요. 가끔 심심하면 코스트 익스플로러 구경도 좀 하고요. 그래도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그때는 비용이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았고 변동도 그렇게 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딱히 한 게 없으니 페이즈 제로라고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즈 1인데요. 비용 사용량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그 변동도 잦아지면서 비용 점검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더 상세한 수준으로 비용을 확인할 필요성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주 상세한 수준까지 쪼개볼 필요는 없었어요. 프로덕트 네임 태그 수준으로만 나눠서 봐도 사실 변동 사항이 왜 생겼는지 파악하는 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팀과 시스템이 여전히 작아서 다 같이 그냥 보면 이게 이것 때문에 변동된 거다 같은 거를 쉽게 생각할 수가 있었어서 이 정도로만 쪼개서 봐도 리뷰나 뭐 최적화 계획을 수립하는 게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팀이 커지면서 점점 프로덕트 네임 태그 수준으로는 파악이 어려워졌고요. 좀 더 태그를 잘 설정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졌는데, 그래서 태그 전략을 수립하고 팀에 태그 가이드를 배포했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거 아무리 배포해봤자 다들 잘 안 지키죠. 그래서 저희도 잘 안 됐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접근을 했는데요. 먼저 태그 설정이 되지 않은 리소스들로부터 발생하는 비용들의 비중을 파악하고 점점 비중을 낮춰가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션 도입부에 공유드렸던 캡처인데요. 이전에는 이 태그 설정이 되지 않은 리소스들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이 뭐 몇십 퍼센트는 됐었었는데, 이걸 점점 줄여 나가서 지금과 같이 1% 미만의 비중이 될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태그 설정이 되지 않은 리소스들에 대해서 알림을 주고 팀에서 팔로우하게 이런 봇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태그는 뭐 저희가 이제 그 이 태그를 좀 더 잘 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IAM 권한 제어가 태그 기반으로 IAM 권한 제어가 가능한 리소스들에 대해서는 팀 태그를 강제로 달아야 되게끔 정책을 만들어 뒀거든요. 그러니까 팀 태그는 무조건 달려 있으니까 어떤 팀에 대해서 이 팔로업이 필요하다라는 알림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알림을 매일 주면서 이거 태그 달아주세요, 태그 달아주세요, 태그 달아주세요 하는 거죠. 다음으로는 어카운트별 비용 계산인데요. 고객사별로 워크로드가 매우 상이하고 비용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많아서 원가 추적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 없으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어렵고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비효율적인 상태로 계속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정확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무슨 숫자든 간에 숫자를 뽑을 수 있는 계산식을 도출했고, 이 원가와 관련된 노닛이 항상 그 계산식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 정책도 개편했고요. 덕분에 가끔 잘못되는 경우가 생기긴 하더라도 대부분의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참고로 이 계산식에서는 절대 예상 비용이 실제 비용보다 작게 계산되면 안 됩니다. 과소평가되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체 비용 현황 대시보드와 어카운트별 데이터를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백오피스를 만들었고, 이제 덕분에 전체 현황 확인과 어카운트별 데이터 확인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서 추가 액션 아이템 도출도 더 쉬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운영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고도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들에 대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황에 맞는 수준의 엔지니어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처럼 통제가 잘 되는 시스템을 만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갔어요. 지금도 어느 정도 계속 리소스가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세션에서 설명하진 않았지만 사람의 손을 타지 않는 통제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이제 보시 알림을 주고 이거 사람이 팔로우하세요 하는 식이죠.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비용 통제는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고 당장의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리포팅 해주고 사람이 팔로우업을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잘 안 됐고,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지속적으로 팔로우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면 저나 대표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조금이나마 리소스가 계속 쓰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변동이 크지 않고 예측 가능성이 높다면 비용 통제를 위해서 엔지니어링 리소스를 계속 쓰는 것보다 차라리 비즈니스에 필요한 개발을 우선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뭐 비용이 월 몇십 달러 수준이고 변동도 별로 없다면 이걸 최적화하고 통제하는 개발을 하는 게 우선순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거잖아요. 그냥 제가 아까 했었던 것처럼 네임태그 수준으로만 비용을 발라서 봐도 충분히 한눈에 파악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초기 스타트업부터 성숙 단계에 계신 분들까지 다양한 상황에 계실 텐데, 상황에 맞는 적정 수준의 엔지니어링을 고민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비용 통제와 비용 최적화는 다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 통제는 비용 사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목표고, 비용 최적화는 비용을 덜 쓰는 게 목표입니다. 비용 통제와 최적화는 각각이 많은 리소스가 드는 일이어서 당장 비용을 최적화하는 게 필요하다면 비용 현황 파악이 좀 비효율적이더라도 일단 파악해 본 뒤에 최적화 작업을 먼저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비용 통제가 잘 되는 운영 환경을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 지속적으로도 많은 리소스가 쓰이고요. 반면에 지속적으로 비용 통제를 잘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라면 이 비용 통제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것처럼 다양한 자동화들을 한다거나 운영 프로세스를 구축을 하는 게 먼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동화가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좀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자동화는 비용 데이터 처리나 알림에 대한 자동화뿐만 아니라 동료가 질문 없이 셀프 서브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 것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들을 보면 귀찮고 번거로운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태그가 설정되지 않은 리소스를 뽑고 설정 요청을 하는 걸 매주 혹은 매일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들을 사람이 직접 처리하다 보면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많이 들고 개발자들도 기여하기를 꺼려하기 시작합니다. 알죠? 이거 왜 계속 해야 되죠? 막 이러는 분들 있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일들은 더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혼자 파악할 수가 없고 사람에게 질문을 해야 한다면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크게 발생합니다. 그동안 경험을 보면 하나하나 자동화할 때마다 확실히 생산성이 좋아졌어서 저는 자동화를 정말 많이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 저희가 한 것처럼 시트 복사나 회의록 복사 이거 사실 클릭 한두 번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마저도 자동화하면 훨씬 편해지고 좋아집니다. 네 번째로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태그 설정을 예시로 생각을 해보면 태그를 잘 설정해야 된다고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그게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해도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태그를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리소스를 쓰고 싶으면 태그를 달아야만 쓸 수 있게 하는 식으로 그 강제성을 만들었었고, 또 비용 점검에서 태그 현황을 파악하고 태그 설정이 안 된 리소스들을 관리하는 강제성을 부여함으로써 잘 될 수 있었습니다. 잘 이행되어야 하는 운영들에 대해서는 각각에 대해 적절한 메커니즘을 만들고 그걸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피놉스가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건데요. 기능 개발, 모니터링, 세일즈 등 비즈니스 전반적으로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시스템적으로 막는 건 어렵고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구성원들이 비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함께 신경 쓰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 누가 프로세스상 막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런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까요? 아무리 좋은 문화여도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마치 코드 리뷰 문화나 테스트 코드 작성 문화를 만드는 것처럼 비용을 보는 문화를 한번 직접 만드시고 또
실제로 거기에 헌신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원래는 없었는데 하다 보니 되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저희 발표였고요. 소중한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강연 종료 후에 그리고 여기 있을 테니까 추가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오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